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한화의 레드백이 라인메탈의 링스에 비해 불리할 것이다란 초반의 예상을 뒤엎고 호주에서의 시험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캔버라에 위치하고 호주군의 군수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인 이클립스에서 최고 개발 책임자를 맡고 있는 매튜 시어는 자신의 트위터의 가장 큰 승자이며 놀라운 점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삼성을 빗대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화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한화가 호주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라 세계의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을 빗대어 한화를 칭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튜 시어가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서 시험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클립스라는 회사를 구글링해서 알아보니 호주군과 관련된 방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호주군에게서 시험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험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 차량 도입 프로그램에서 시험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호주의 언론조차도 라인메탈의 링스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라인메탈의 링스가 시험평가를 통과한다면 호주 동부 퀸즐랜드 브리즈번 남서쪽 레드뱅크에 있는 라인메탈의 새로운 군수차량센터에서 설계와 생산 및 제조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라인메탈의 링스 KF41은 작년에 헝가리와 수출 계약을 맺어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자회사인 라인메탈 디펜스 오스트리아는 작년에 헝가리와 링스 KF41 보병 전투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헝가리 국방부가 라인메탈 디펜스와 총 20억 유로의 KF41 링스 보병 전투 차량 21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문 물량은 라인메탈 디펜스 오스트리아가 소유한 호주의 군용 차량 센터에서 제작되고 공급된다고 합니다. 헝가리 사업 수주 물량 일부를 호주서 생산해 한화와의 경쟁에서 한화를 앞서 나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헝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IFV를 도입하려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링스 KF41에 대한 연쇄 주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코는 구소련 시절의 BVP-2 210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의 체코 무기 도입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미국과 유럽의 몇몇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체코 현지에서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지 체코가 링스 KF41을 선택하게 된다면 일부 물량은 호주가 아닌 체코 내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체코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링스 KF41의 수출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언론에서도 이번 링스 KF41의 헝가리 수출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만약 링스 장갑차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에게 패하더라도 라인메탈이 호주에 세운 새로운 군용 차량 센터에서 헝가리 물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 호주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주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호주가 링스의 KF41을 선택하면 호주와 헝가리 물량으로 생산 라인이 활성화되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하락하며 다른 나라에서의 수주도 노려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평가 이전까지는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호주 산업의 기여도 부분에서 호주의 생산 공장을 설립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평가에 들어가자 레드백은 허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라인메탈에게 불리한 보도는 호주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호주의 ABC넷은 라인메탈이 호주에서 생산 중인 경장급 차량 복서가 여러 기술적 문제로 인해 생산 지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라인메탈은 지난 2018년 3월에 차륜형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2단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에 도입된 노후화된 아슬라 차륜형 장갑차 257대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호주군은 약 24억 달러의 독일과 네덜란드가 합작해 만든 복서 차량을 211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라인메탈은 독일에서 생산된 1차 분으로 25대를 호주군에 인도했으며 나머지 186대의 복서는 퀸즐랜드의 라인메탈 군용 차량 센터에서 제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납품된 차량에서 능동 방어 체계인 미사일 포탑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능동 방어 시스템과의 통합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라인메탈의 복서 경장 갑차는 독일제 탄약만 발사할 수 있고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라인메탈은 호주군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주의를 받은 적 없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랜드 402단계 계약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라인메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대변인은 이미 인도된 블록온 복서 CRV 차량에 대해 랜스 포탑과의 통합과 관련해 무게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복서 CRV-F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통합을 위해 APS 솔루션을 호주 국방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서 CRV가 유럽산 타이어와 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공급망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호주 국방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복서 CRV의 타이어는 프랑스의 시설에서 독점 제조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독일산 탄약 역시 복서에서만 발사되는 유일한 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주가 도입한 복서 경장 갑차의 문제와 린스 보병 전투 장갑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기사의 핵심은 독일의 라인메탈이 호주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기 구매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면 시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눈도 깜빡하고 있지 않으니 호주에서 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서 경장 갑차는 타이어를 비롯해 호환이 안되는 부품으로 만들어놔서 독일 쪽 납품업체가 아니면 장갑차 운용이 안 될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독일의 라인메탈은 기업 조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만약 호주가 다시 라인메탈의 링스를 선택한다면 링스의 업그레이드나 문제 발생 시 복서 경장 갑차의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호주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주 내에서 라인메탈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레드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제이스는 한국과 호주가 방위협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인스의 보도에 의하면 개정된 협정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호주와 두 건을 계약한 하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계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호주의 K9 자주포와 레드백 사업을 한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월 13일 제인스에게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는 두 나라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두 나라의 기존 협정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제인스는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도 두 나라는 지난 7월 말에 방산공동위원회에서 개정된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1년 10월 말 한국과 호주의 수교 60주년에 맞춰 협정 개정을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호주 내에서 나오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면 레드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디펜스 호주법인도 현지 중소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호주 산업의 기여도 부분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은 올해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도에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있을 호주의 최종 승자 발표에서 레드백이 웃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